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바른국민의당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다른 국민의당이.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국민의당과는 거의 정체성도 비슷하고 13번 빠져나가고 난 뒤로는 더더군다나 이제 정체성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하고의 통합은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른국민의당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 바른당이 네. 될 수도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저런 통합론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 어제 바로 주승용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수 있다. 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논의가 여러 가지 가시화되고 있는데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의 또 다른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성도 비슷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보면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르지만 이 두 당이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 의석 분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바른정당에서는 탈당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갔습니다. 제1야당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따로따로 움직이기에는 힘이 좀 없는데 이 두 정당이 합쳐진다면 또 중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당의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가 아닌 또 다른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제 감으로도 바른정당하고 얘기가 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분이 있었고요. 또 정책 공조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돼서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하나의 걸림돌은 어떤 햇볕 정책,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대목은 관건일 것으로. 근데 외교 안보와 관련된 철학이 다르더라도 국민의당 내에서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박지원 대표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최근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 후보단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에 대한 이견, 만약 그렇다면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 이제 유승민 후보 측에서 반대를 해서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외교안보 노선에서는 서로 정말 크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보수와 또 이제 이쪽에 지금 어떤 햇볕 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당의 어떤 결합 자체는 단순히 의석의 어떤 그런 결합, 이것만 갖고는 사실 힘들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요. 결국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정책과 정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 같아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정책 연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사안별로 이렇게 하나로 합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정당, 지금 국민의당 호남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이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지역에서 지금 이번에 6대3으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선거 때 만약에 지금 뭐 이낙연 지사도 지금 총리부장하고 호남 일사를 막 등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손잡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민주당하고 손잡는 게 나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하고 손잡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호남 이야기 하셨으니까 과연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승용 원내대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에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 40명하고는 도저히 국회에서 열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해서 성과를 낸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당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네, 한우석 국장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현실 가능성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가치도 다르지만 기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 수도권 의원들하고 이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당의 통합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훨씬 높다. 차기 총선이나 다음 지방선거를 볼 때. 그러면 걸림돌이 누구냐? 박지원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철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음을 호남권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후보가 되고자 차기를 노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럽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당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조만간 정계 개편에 대한 유의는 굉장히 크겠지만 현실적 어떤 진행 과정은 상당히 더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저는 뭐 합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예측보다는 오늘 또 그 오전에 대구에서 대구 대통령 후보 바른정당 그 선거대책위원 회단식에서는 유승민 전 후보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지키고 가겠다 그랬고 또 거기에 또 그 주호영 대표도 동감을 표시했던 걸 봤던데 저는 정체성이 다른 당이 그리고 지역 기반이 다른 당이 합쳐가지고 오래 가는 걸 못 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안희정 전 후보께서 화두로 내걸었던 연정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국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우선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함께 대연정을 해서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각도 같이 구성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정치 발전에서 좋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이 통합도 될 수 있다고 그런 거고 뭐 야권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합시다. 네. 네. 거기서 한번 실력을 테스트하고 네. 그다음에 힘이 없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합집산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연정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 주에 사실 뜨겁게 부각이 됐던 인사 하마평 중에 하나가 유승민 경제부총리설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괜히 나온 것도 아니고 여당의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더라라는 보도가 나가자 이제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발끈했는데 어제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우리가 직접 제안한 적은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선거기한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는 내친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유승민 후보를 경제부총리 시키고 심상정 후보를 노동부 장관 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상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 정부가 연정 정부가 아닌 이상 저렇게 당의 후보를 했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자기 주장과 그다음에 이 정부의 주장이 충돌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유승민 경제관은 전혀 다릅니다. 네. 한 사람은 시장 중심의 경제를 가져온 것이고 하나는 정부 중심의 경제도 부응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승민 후보가 들어간다면 유승민 장관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대통령의 방침을 따라야겠죠. 그럼 장관이 대통령 방침 안 따르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중심의 정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힘들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노동부 장관 같은 게 심상정 후보 들어가면 노동부 장관 심상정 후보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아주 좀 급진적인 노동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전부 다 정규직업 다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지금 일자리 늘리고 그다음에 많은 최저임금 높이고 그런 걸 한다라면 그럼 정부 방침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럼 그걸 만약 관철 못 시키던 심상정 후보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정 정부가 아닌 이상, 즉 연정이라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쪽 정책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정도 돼야지만이 그렇게 장관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 정부가 있는데 당신 오세요. 이렇게 하고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볼 때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거는 연정 정부가 아닌 이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면은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을 보면 정권의 이념하고 철학이 아주 극명하게 거기에 투영되는 그런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의원 입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더라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수습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제 공식적인 그 부인이 윤영찬 그 수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이 됐는데 다만 왜 이렇게 공식 부인이 늦게 나왔을까? 그게 한 이틀 정도로 맞아요. 계속 네네. 뭐 심상정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유승민 경제부총리 설이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론을 좀 보면서 이렇게 어떤 반응인지 보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왔지만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일단락은 된 것으로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뭐 유승민 경제부총리 괜찮아 보이는데 통합하는 이미지 같잖아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바른정당에서도 좀 불쾌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석의 부인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행보 그리고 또 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최규혁 교수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